안녕하세요. 춘하야담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 근교의 큰 부자 이판서댁. 넓은 대저택 앞마당에서는 여종 춘향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20살간 넘은 그녀의 모습은 미색이 뛰어나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이때 사랑채에서 공부를 마친 도련님 이학성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25세 준수한 선비인 그는 과거 급제를 앞두고 있는 촉망받는 인재였죠. 춘향아, 찬물 한 그릇 가져다 주겠느냐? 학성의 부름에 춘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 도련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춘향은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사랑채로 가는 길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춘향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련님, 물 가져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으로 들어선 춘향은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학성이 책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아, 너는 글을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춘향은 당황했습니다. 조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귀를 읽어보겠느냐? 학성은 책갈피에 끼워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춘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무시비롱.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한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에 학성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글도 알고 목소리마저 아름다운 춘향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런데 이 글귀의 뜻을 아느냐? 춘향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은 영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학성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향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지만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춘향아, 앞으로 종종 이곳에 와서 책을 읽어주지 않겠느냐? 혼자 공부하다 보니 심심하구나. 이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종의 신분으로 신분이 무엇이냐? 학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공자님께서도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지 않느냐? 춘향은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학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만 그럼 이렇게 하자. 저녁 무렵 다른 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잠깐씩만 와서 함께 글을 읽는 것은 어떠냐?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학성의 제안에 춘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학성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좋다.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자. 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에 오너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첫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춘향은 약속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온 집안이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춘향아, 왔구나.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학성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읽어보자. 두보의 시 중에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서 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성이 먼저 읽고 춘향이 따라 읽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춘향이 모르는 부분을 가리키자 학성이 그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온과 향기가 춘향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금풍 옥로 일상봉. 가을바람과 이슬이 한 번 만나면 승각인간무수. 인간 세상의 수많은 만남보다 낫다는 뜻이지. 학성의 설명을 들으며 춘향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다정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구입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학성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향도 그 의미를 이해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이때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향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만. 춘향아, 내일 밤에도 올 수 있겠느냐? 춘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어느 밤 학성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춘향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춘향은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종이고 도련님은 신분이 무엇이냐? 마음은 그런 것으로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성은 춘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춘향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춘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학성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학성과 춘향의 은밀한 만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에 그쳤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죠. 어느 달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춘향이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이날따라 학성의 눈빛은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춘향아, 오늘은 책을 읽지 말고 그냥 이야기나 하자.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도련님? 너에 대한 이야기다. 너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느냐? 춘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너에게는 다른 꿈이나 바람은 없었느냐? 종의 신분으로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언젠가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제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학성은 춘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향아, 나와 함께라면 그런 삶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나는 진심이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때 학성이 춘향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간절한 포옹이었죠. 춘향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춘향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학성의 입술이 춘향의 이마에 그리고 볼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춘향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드디어 춘향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고 달빛 아래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성의 손이 춘향의 어깨를, 허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춘향은 그 감촉에 몸을 떨었습니다. 춘향아, 괜찮겠느냐? 학성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채에서 신분의 차이를 잊은 채 서로를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학성은 춘향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그녀가 아프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죠. 춘향도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학성의 사랑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프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 사람의 사랑은 깊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춘향아, 후회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도련님과 함께한 이 순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도 그렇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춘향은 현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만약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종이고,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학성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춘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 때문에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했고 뺨에는 홍조가 남아 있었죠. 춘향아,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 같은 여종인 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빨갛구나. 혹시 열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춘향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감지되었죠. 한편 학성도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고 춘향이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학성아,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아버지 이판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가?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는구나. 아마도 봄 기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성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춘향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사랑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오늘 하루 어땠느냐? 도련님 생각만 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고 깊었습니다. 춘향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학성의 사랑에 응답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춘향아, 너는 나의 전부다. 저도요, 도련님. 도련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판서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위 관리인 윤참판에서 온 것이었죠. 학성아,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입니까, 아버지? 윤참판 댁에서 혼담을 제의해 왔다. 그 댁 따님이 재색을 겸비했다고 하니 너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학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무슨 소리냐? 내 나이가 벌써 25이다. 언제까지 장가를 미룰 셈이냐? 하지만 이미 혼담을 수락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달에 양가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학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춘향과의 사랑이 깊어진 바로 그 순간의 혼담이라니. 그날 밤 학성은 괴로운 마음으로 춘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춘향이 평소와 다른 학성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향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학성의 심각한 표정에 춘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일이 발각된 건가요? 그건 아니다. 하지만 학성은 혼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춘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춘향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춘향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춘향아, 도련님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춘향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성은 그런 춘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혼담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학성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혼담을 거부하겠다고 여러 번 말하려 했지만 매번 엄한 눈빛에 막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한편 춘향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학성을 만났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춘향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지만 현실은 학성은 춘향의 말을 막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사랑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월이었죠. 월이는 예전부터 학성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상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를 그리워했죠. 그런 그녀에게 춘향과 학성의 관계는 견딜 수 없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월이는 며칠째 춘향을 미행하며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죠. 어느 날 밤 월이는 사랑채 근처에 숨어서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월이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고발할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춘향에게 접근했습니다. 춘향아,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 별일 없는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월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춘향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우리가 종인데. 그럼 왜 매일 밤늦게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순간 춘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밤에 돌아다녔다고 그래? 어젯밤에도 봤는걸? 사랑채 쪽으로 가는 건 말이야. 월이의 말에 춘향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그건 도련님께서 찬물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밤중에 찬물을? 그것도 그렇게 오래? 월이의 추궁에 춘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월이야, 너는 뭘 의심하는 거야? 춘향아, 솔직히 말해. 너 혹시 도련님과 무슨 소리야? 나는 종이고 도련님은. 그런 식으로 부정할수록 더 의심스러워. 월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춘향아,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을 안마 맞게 말씀드릴까도 생각하고 있고. 춘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이야, 제발. 제발? 이제야 솔직해지는구나. 월이는 춘향의 약점을 잡았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을 제시하지. 앞으로 도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어 줄게. 월이야, 그건. 싫다면 당장 안마 맞게 가서 모든 걸 털어놓겠어. 종이 주인과 간통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춘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월이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평소보다 늦게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춘향아,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리고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도련님, 저희 일이 들킬 것 같아요. 춘향은 월이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학성의 얼굴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월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도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마 맞게 고발하겠다고. 학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향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월이와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춘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담도 있으시고,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아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학성은 춘향을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간절하게 사랑했습니다. 춘향아, 나에게는 내가 전부다. 혼담 따위는 거절할 것이고, 월이의 위협도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만 춘향은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가 마침내 안마마에게 춘향과 학성의 관계를 고발한 것입니다. 안마마, 춘향이가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마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밤마다 사랑채를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춘향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안마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안마마는 즉시 춘향을 불러들였습니다. 춘향아,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춘향은 이미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안마마. 내가 우리 학성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순간 춘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마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밤마다 사랑채를 드나드는 건 무엇 때문이냐? 도련님께서 가끔 찬물이나 차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밤중에? 네, 도련님께서 밤늦게 공부하시다가. 안마마는 춘향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당분간 너는 사랑채 쪽 일은 하지 마라. 다른 일만 하도록 해라. 네, 안마마. 춘향은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안마마의 명령으로 다른 여종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성은 춘향을 기다리다가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춘향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춘향아, 무슨 일이냐? 춘향은 월희의 고발과 안마마와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역시 월이가 고발했구나. 도련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안마마께서 의심하고 계세요. 학성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월이 그년이 내가 직접 가서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 나서시면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에요. 춘향은 학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포기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춘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학성은 그런 춘향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향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학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 함께 이 집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련님,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무책임하다고? 나는 진심이다.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이 집의 아들이시고 앞으로 크게 될 분이세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실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학성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춘향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헤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안마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춘향과 학성은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거기 누구야? 안마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춘향과 학성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마마가 등불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성이냐? 그리고 춘향이까지. 안마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학성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안마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너라. 둘 다. 안마마의 명령에 학성과 춘향은 어쩔 수 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춘향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학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안채에 도착하자 안마마는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설명해보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안마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학성아, 너는 입을 다물어라. 춘향이 먼저 말해보거라. 춘향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안마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거라.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부적절한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라. 좀 더 정확히 말해보거라. 안마마의 호통에 춘향은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 안마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사랑이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통이다. 어머니. 학성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희의 감정은 진실합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이 철없는 것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안마마는 학성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이 집의 장자이자 앞으로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런 내가 종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 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마음이냐? 그것은 그저 젊은 혈기의 충동일 뿐이다. 안마마는 춘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춘향아. 내가 정말 학성이를 사랑한다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 때문에 학성이가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라고, 지금 와서 잘못이라고 하면 뭐 하느냐?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안마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내 아버지를 불러오거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해야겠다. 곧 이판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안마마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학성아? 예, 아버지. 학성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춘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미친놈이 이판서는 학성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종과 사랑이라니 이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아버지, 사랑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사랑의 신분이 없다고?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배워왔느냐? 이판서는 다시 한번 학성을 때리려 했지만 학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때리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집 불통한 놈이. 이판서는 춘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춘향아,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인님을 꿰어낸 거냐? 아닙니다. 판서님, 도련님을 꿰어낸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학성이가 너를 꿰어냈다는 말이냐? 춘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판서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물론 내 잘못이지. 이판서는 춘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에게 손을 대느냐? 아버지, 학성이 춘향을 감쌌습니다. 춘향을 천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춘향은 저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미친놈이 끝까지. 이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성을 밀쳐냈습니다. 당장 춘향을 처벌하겠다. 종이 주인을 유혹한 죄로 곤장을 때리고 이 집에서 내쫓겠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내가 뭘 안 된다고 하느냐? 춘향을 벌하신다면 저도 함께 벌해 주십시오. 이 일은 저희 둘의 책임입니다. 이판서는 학성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함께 벌하라고? 좋다. 그럼 너도 함께 곤장을 맞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성의 당당한 대답에 이판서와 안마마는 당황했습니다. 학성아, 너 정말로 그럴 셈이냐? 예, 아버지. 저는 춘향과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어떻게 살 셈이냐?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춘향은 학성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춘향아, 나는 진심이다. 너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판서는 아들의 완고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집을 떠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학성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내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셈이냐?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윤참판 대과의 혼담은 어떻게 할 셈이냐? 혼담은 취소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판서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일을 윤참판께서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안마마가 나섰습니다. 여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학성이를 당분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춘향은 춘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성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춘향이는 다른 집으로 보내야죠. 멀리. 안 됩니다. 춘향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학성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아, 나와 함께 가겠느냐? 춘향은 망설였습니다. 학성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과 그를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도련님, 춘향아,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제발 함께 가자.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이판서와 안마마는 두 사람의 결심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셈이냐? 예,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학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학성은 책 몇 권과 간단한 짐만을 챙겼고 춘향은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만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판서와 안마마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학성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성아. 안마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불렀지만 학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춘향과 학성은 손을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앞길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신분을 버리고 나온 양반가의 아들과 종이었던 여인이 살아갈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학성과 춘향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해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춘향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학성이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와 춘향을 안았습니다. 한때 부드럽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가득했고 곱던 춘향의 얼굴에도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춘향은 학성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귀공자였던 그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겠다. 하지만 학성의 말과 달리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학성은 농사일과 품팔이를 했지만 워낙 몸이 약해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고 춘향은 바느질과 빨래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춘향아,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춘향의 마음 한구석에는 학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향이? 돌아보니 이판서댁의 사환 복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춘향 누나, 정말 여기 계셨구나.
찾고 찾았는데. 복돌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 날 찾았니? 판서님께서 도련님과 누나를 찾고 계세요. 돌아오시라고. 춘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아가라고? 지금 와서? 네, 판서님께서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특히 안마마께서는 매일 도련님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춘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짜로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복돌아, 학성. 도련님께는 이 말하지 마라. 왜요? 도련님을 더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학성은 이미 멀리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학성이 다가오자 복돌이는 다시 한번 이판서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판서님께서 돌아오시라고 하셨습니다. 학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네, 그리고 윤참판댁과의 혼담도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에 학성과 춘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담을 취소했다고? 네, 도련님께서 너무 완고하게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학성은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춘향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도련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힘든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학성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며칠 더 머물며 두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성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다.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이세요? 춘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 도련님, 춘향아, 나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다. 당당하게 너를 사랑하고 싶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이판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판서와 안마마는 초췌해진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성아,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 안마마는 학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을 향해서도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춘향아, 너도 고생했구나. 춘향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안마마, 죄송했습니다. 이판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성아, 너의 의지가 그렇게 굳다면 아버지도 인정하겠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학성은 긴장했습니다. 춘향이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춘향이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양민으로 만들어서 정당한 혼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 말에 춘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춘향이가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다가 어려서 이 집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야 한다. 학성이 아버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학성아, 나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춘향이도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안마마도 덧붙였습니다. 춘향아, 앞으로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 거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월이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저 천한 것이 결국 도련님의 아내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월이는 결국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학성과 춘향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조건부였지만 이판서가 인정한 정당한 혼례였습니다. 춘향아, 드디어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었구나. 네, 도련님. 꿈만 같습니다.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서방님. 춘향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춘향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당한 부부가 되었으니까요. 춘향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1년 후 춘향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판서와 안마마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춘향이가 복을 가져왔구나. 학성은 아들을 안고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춘향아, 우리 아들이 자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올까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가 그 시작이니까. 춘향은 학성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학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춘향도 양반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춘향을 바라보며 학성이 말했습니다. 춘향아,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요? 나와 함께해서 고생한 것 말이다. 춘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렇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성과 춘향은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삼남이녀가 있었고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손녀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학성과 춘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 이야기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모든 장애물을 이겨냈는지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갔고 신분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신분도 편견도 시련도.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신분을 뛰어넘을 만큼 사랑을 했던 적이 있나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